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재인 교수님, 강성식 교수님, 그리고 문태석 교수님 세 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챗GPT 인간에게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디 가나 전부 챗GPT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챗GPT 소위 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한 기사가 못 쫓아가는 정도로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소위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이긴 것이 엊그제 같거든요. 2016년의 일이니까 약 7년 전. 이 7년 만에 인공지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분야에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앞서서 나간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츠에서 선언 비슷하게 하거든요. AI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렸다. 이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인공지능 혁명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 독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뭐가 혁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선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파고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해 왔었는데 그때 학생들하고 약간 내기 비슷하게 그게 3월 초였으니까 개강하자마자 다음 주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 얘기를 이제 예측해 보는 약간의 내기 게임 그런 걸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게 뭘까? 우리한테 지금 벌어진 일이 뭘까? 이거를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고민에 그 충격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책까지 출판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출시되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오픈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놀람과 공포, 경악, 우려 등등 목소리가 지난 겨울이죠. 이제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알파고 때도 분명히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 챗GPT에서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의 강도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정도도 그렇고 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변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하나의 어떤 단절적인 충격이 온 걸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의 혁명, 변화. 그러니까 알파고는 바둑이고 굉장히 전문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었다면 그에 반해서 일반인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스며든 것 자체를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길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는 이제 챗봇하고 어떤 언어 생성이라는 게 만나면서 나도 한번 써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까지냐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 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부분인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 부분에 있어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프로 기사뿐만 아니라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 최고의 프로 기사보다도 더 잘 두는 이런 이제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바둑계로 한정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IBM 왓슨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제 좀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IBM 왓슨이 퀴즈 대회에서 퀴즈 왕을 하잖아요. 전 세계 퀴즈 왕하고 대결해서도 항상 이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 범위는 주로 이제 그 퀴즈 문제들이 백과사전이나 시사 상식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정되고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퀴즈 왕들도 어쩌면 좀 제한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IBM 왓슨을 변호사나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 중에서 영상 판독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도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또 이제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죠. 로봇 저널리즘도 있었는데요. 로봇이 기사를 써주잖아요. 주로 이제 스포츠 기사들. 어제 프로야구가 5게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스포츠 기자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을 늘 보니까 이 스포츠 기사들은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문장 템플릿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이제 딥러닝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전문가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이제 또 그 로봇 저널리즘이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증권사의 분기별 레포트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그러면 1년에 4번씩 한 200개 회사에 대해서 매출은 어땠고 순익은 어땠고 전분기에 비해서 어떻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고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써야 되거든요. 아마 밤새워서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추출해서 템플릿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어쩌면 사람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어쩌면 잘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로봇 저널리즘도 그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챗GPT는 이 파급 효과나 미치는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저도 비슷하게 이제 그 챗GPT 하여튼 혁명성은 이 범용성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 GPT라는 이제 그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한 건데 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별로 그 새로운 거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고 그냥 모델을 엄청나게 키우고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것도 이제 그냥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이제 이걸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그 학습시킨 거 그러니까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하는 것만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이제 학습시키지 않았던 뭐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코딩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게 된 게 좀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챗GPT를 만든 사람들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놀랍고 약간 예상 밖에 이제 이런 혁명적인 성능을 막 내는 거라고 내고 있는 게 좀 이제 놀라운 일이라. 그 챗GPT의 효용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은 틀림이 없는데 혹시 교수님들 생각하시기에 아마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는 다르게 확실하게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 노동이 아니라 어떤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벌써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려고 할 때 옆에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코딩을 같이 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런 코딩 중에 뭐 이런 걸 하는 블럭을 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딩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이제 빠르게 코딩을 짤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만 봐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많이 변할 것 같고요. 다 여러 분야에 다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법 쪽에서도 뭐 판결문 같은 걸 분석하고 요약하는 거, 의료계에서도 이제 기존의 뭐 진료 기록들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김재인 교수님은 뭐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챗GPT가 등장하면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구별할 때 어떤 것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